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수도권에서 하객 50인 이상이 같은 공간에 모이는 실내 결혼식을 강행할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공간을 분리해서 방송을 통해서 결혼식을 보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은 식장에 다 같이 모여서 사진 찍으며 축하할 경우에는 집합금지 위반이라고 합니다. 하객 규모 위주로 식사 규모와 같은 세밀한 지침을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야겠습니다. 네, CJB 모닝와이드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옥천군에 사는 10대 초등학생이 어제 오후 6시 20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확진자는 9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빠른 확산세를 보이면서 대학의 졸업 풍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학위 수여식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면서 졸업생들과 가족들로 북적거려야 할 학교는 텅 비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정문에 꽃다발을 파는 상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충북대학교가 코로나 여파로 학위 수여식을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있어야 판매를 하는데 아예 없으니까 그냥 막막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안 되니까 나오는 건데. 졸업생들이 가득 차 있어야 할 강당은 텅 비어 있고 사진을 찍느라 북적거려야 할 잔디밭과 광장도 한적하게만 합니다. 많이 설렁하죠. 네. 예전에는 친구들도 많이 올 수가 있고 근데 요즘에는 지금도 대학원실에 같이 있는 친구분들만 오셔가지고. 축하해주기 위해 모인 가족들도 이전과 다른 분위기가 어색하게 느껴지긴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좀 전염병 코로나19 등에 해서 이렇게 초라하게 하는 게 좀 안 좋고. 졸업생들끼리만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고 추억도 남기지만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는 쉽지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제 엄청 북적북적하거든요. 많이 들어오고. 근데 오늘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못 오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촬영하고 하는 거 보니까 지역사회 전파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내 구성원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학위 수여식을 미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도내 다른 대학들도 후기 졸업식을 대부분 취소하거나 축소한다고 밝혔는데 코로나19가 대학의 졸업 풍경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용담댐 방류 피해를 입은 영동군 등 4개 지역 주민들이 금강유역본부와 금강홍수통제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주민들은 못 팔게 된 농작물을 뿌리며 인재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해당 기관들은 댐물을 홍수기 제환 수위를 넘겨 가둬둔 이유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농민들이 썩어버린 농작물들을 바닥에 내팽개칩니다. 복숭아와 사과, 인삼까지 땀으로 일군 농작물이 용담댐의 기습방류로 한순간에 망가졌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금 한창 잘 나가는 나무, 주렁주렁 무지하게 잘 나간 나무, 내일 모레면 16일 날 수확할 나무 전부 다 자빠졌어요. 용담댐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계획 홍수위를 불과 3m를 남겨둔 상태를 유지하다 물이 홍수위까지 차오른 지난 8일 방류량을 평소보다 10배가량 늘린 초당 2,900톤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주민들은 장마철인데도 만수위를 유지한 이유를 따져 물었고 이 장마통에도 그 물수위를 만수를 넘어서 유역시까지 항상 가지고 있나요? 금강유역본부는 폭우를 탓했습니다. 200년에 한 번 오는 비가 왔습니다. 용담댐 상류 지역에. 그래야 3,200톤 정도를 내보내야 되는데 2,900톤 정도로 좀 통제를 하는 면이 있고요. 댐만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또 어렵고. 금강유역본부의 방류 계획을 승인한 금강홍수통제소의 해명도 궁색하긴 마찬가지. 네, 저희는 침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200톤 허가를 냈지만 그래서 피해가 없을 거라고 예측을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3,200톤은 최대 적이고 그 이하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인재를 주장하며 이들 기관의 피해 보상과 항구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댐 방류로 해서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께 실질적인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수자원공사에 이어 또다시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된 가운데 주민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환경부에도 항의 방문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이번 폭우처럼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가장 절실한 게 재해보험입니다. 하지만 이중 안전장치 격인 농작물 손해보험이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면서 수확을 앞둔 수박 농사를 망친 임상인 씨. 불행 중 다행으로 4년 전부터 해마다 가입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은 농약값 정도에 불과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후가 자꾸 이렇게 해마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보험을 안 들어놓으면 좀 불안한 게 있어갖고.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토입 20년째를 맞았지만 도내 농가의 면적 대비 보험 가입률은 32%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시 또 다른 방패막이인 풍수의 보험 가입률은 더 저조합니다. 실제 보험료의 20-30%만이 자부담인데도 주택은 10.8%, 비닐하우스는 16.2%,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가와 공장은 0.56%만이 풍수의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11,400원을 납부한 청주 시민이 주택 파손 보험금으로 7,500만 원을 받을 정도로 재해보험은 큰일을 당했을 때 기댈 수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 개인 부담이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의 경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수령을 할 때는 주택 복구에 필요한 금액만큼 보험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번 폭우로 충북에서는 주택과 비닐하우스, 농경지 침수 등으로 역대 최고액인 2,76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밥상 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육류 가격이 오른 데 이어 한 달 넘는 기록적인 장마까지 겹치면서 채소 가격마저 크게 뛰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대형마트 채소 판매 코너입니다. 채소값이 눈에 띄게 비싸졌습니다. 평상시 1,280원에 팔던 청상추는 현재 2,580원으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애호박은 장마 전보다 3배 넘게 올랐고 시금치와 쑥갓, 깻잎도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값이 오르지 않은 채소가 없을 정도입니다. 많이 비싸죠. 한 5, 60%는 비싸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뭐 할 수 없지요. 그래도 고맙게 생각하고 먹어야 돼요. 한 달 넘게 장마가 계속되면서 작황부진으로 인한 출하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장마로 침수됐던 밭이 아직 마르지 않아 새로 갈지 못하고 있어 파종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추석이 9월 말 10월 초 이럴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석이 좀 지나야 안정되지 않을까. 축산물 가격도 10% 가까이 오른 상황. 정부는 급한 대로 비축 물량을 풀기로 했지만 밥상 물가에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 상차림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청북도의 수재민들을 돕기 위한 후원 물품 기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기탁식에서 삼보 종합건설은 2천만 원 상당, 메가당 재가는 1,500만 원 상당, 국제 라이온스 협회 충북지구와 한권복지재단은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습니다. 접수된 의연 물품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통해 폭우 피해 이재민들에게 분배됩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사단법인 아시아 한인회 총연합회와 우호 교류 업무 협약을 맺고 도내 수출 기업의 아시아 진출과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 이후 아시아 한인회 관계자들은 도내 수출 기업의 아시아 진출 지원을 위해 기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아시아 한인회 총연합회는 베트남 등 아시아 22개국의 교민이 참여한 단체입니다. 충북 시군의장단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상주시의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충북 도민에게 즉각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진천 단양군의 특별 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했습니다. 한편 어제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의장단 협의회에서는 청주시의회 최충진 의장을 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들을 학술대회 포스터 등에 허위 등재하고 이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61살 A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교수의 행위가 입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